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박 어르신의 이야기죠. 박 어르신은 올해 68살이신데 요즘 밤마다 똑같은 고민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또 잠이 안 오네? 박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죠. 이런 날이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금세 꿈나라로 떠났는데 언제부터인가 잠이 도망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불을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것도 변하는구나. 하루 종일 피곤하다가도 정작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 할 일, 자식들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감까지.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잠은 더욱 멀어져만 갔죠. 밤이 깊어갈수록 박 어르신의 답답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자는 건 줄고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박 어르신이 며칠 전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 7시면 또 눈이 떠지더라고 하시더군요.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한 몸은 하루 종일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이런 박 어르신의 모습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수면 패턴의 변화, 이건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노년기 불면증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수면 루틴만 제대로 바꿔도 다시 잠이 찾아온다는 것 믿어보시겠습니까? 박 어르신처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시죠.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 과연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반드시 잠을 못 자야 하는 건 아니라고요. 우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부터 이해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잠들 때 꼭 필요한 물질인데 젊었을 때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잠들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생리적 변화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았어요. 잠이 안 오는 진짜 이유는 몸의 변화보다도 생활 습관에 있다는 것을요. 박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시간에 밝은 형광등 아래서 텔레비전을 보시고 침실에서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셨거든요. 박 어르신 혹시 잠자리에서도 휴대폰을 보시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박 어르신이 머쓱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게 잠이 안 오니까 뉴스도 보고 날씨도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밝은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더욱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생활 패턴도 문제였습니다. 낮에 졸음이 와서 소파에서 한두 시간씩 낮잠을 자시고 저녁 늦은 시간에 진한 커피를 드시기도 하셨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밤잠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잠이 안 오는 건 몸 때문이 아니라 생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 수면 루틴만 바꿔보시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박 어르신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루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틴은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바로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참 신기한 기관입니다. 밝은 빛을 감지하면 아직 낮이구나, 깨어 있어야겠다고 판단해서 각성 호르몬을 분비해요. 반대로 어둠을 감지하면 밤이 왔네, 잠잘 시간이다 하고 멜라토닌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밤늦게까지 밝은 불빛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형광등이나 LED 조명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심각하게 방해해요. 박 어르신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녁 9시가 되면 거실의 큰 조명은 끄세요. 대신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를 켜놓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둡다고 하셨지만 며칠 지나니까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보다 화면 밝기를 절반 정도로 줄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침실에서는 절대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은 거실에 두고 오세요.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박 어르신이 걱정하셨어요. 그럼 밤에 급한 전화가 오면 어떡하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라면 집 전화로도 올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휴대폰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게 더 큰 손해입니다. 며칠 후 박 어르신이 놀라워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조명만 줄였는데 눈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멜라토닌의 힘입니다.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되찾아가는 거죠. 밝은 불빛이 바로 여러분의 잠을 쫓고 있었던 진짜 범인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루틴은 체온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 리듬을 이해하면 잠들기가 훨씬 쉬워져요. 보통 사람들은 잠들기 전에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도와주는 게 바로 온찜질과 족욕이에요. 박 어르신께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추천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면 충분해요. 족욕을 10분 정도 하시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전신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몸이 따뜻해졌으니 이제 체온을 내려서 잠잘 준비를 해야겠다고 판단하게 되죠. 족욕이 번거로우시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복부에 온찜질을 하거나 따뜻한 물주머니를 배 위에 올려놓는 것도 좋아요.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몸의 중심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박 어르신이 처음 족욕을 해보신 날 밤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니까 온몸이 나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침대에 누우니까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온 조절을 통한 수면 유도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각성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뜨거운 사우나나 찜질방에 다녀온 날 밤에 잠이 안 온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온도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뜻하되 뜨겁지 않게, 이게 핵심이에요. 족욕을 하면서 박 어르신은 또 다른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발이 차가워서 잠이 안 왔던 것 같아요. 족욕을 하고 나니까 발끝까지 포근해져서 이불 속이 훨씬 편안하더라고요. 차가운 손발은 수면의 적입니다. 온찜질과 족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루틴은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잠자리에 들기 전의 행동을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에요. 우리 뇌는 패턴을 좋아합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미리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박 어르신과 함께 구체적인 취침 루틴을 만들어 봤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세수를 하고 이를 닦으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신 다음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읽으시기로 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대략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저절로 기억할 거예요. 제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박 어르신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세수를 시작하면 벌써 졸음이 오기 시작해요. 몸이 잠잘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는 박 어르신만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72살 권사님은 매일 밤 찬송가를 5분간 들으시는 것으로 취침 루틴을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뿐이었는데 한 달 후에는 찬송가 첫 소절만 들어도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분은 매일 밤 손자 사진을 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감사한 일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훌륭한 취침 루틴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는 겁니다. 독서를 좋아하시면 짧은 시나 에세이를 읽으셔도 되고 차분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셔도 좋아요. 다만 너무 자극적이거나 흥미진진한 내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잠잘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수면 루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줄여서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것. 두 번째는 족욕이나 온찜질로 체온을 조절하는 것. 세 번째는 매일 같은 취침 루틴을 반복해서 뇌에 수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서로 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효과를 발휘해요. 조명을 줄이면서 족욕을 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루틴을 따라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잠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하나씩 따로 해보시다가 나중에는 3가지를 연결해서 하나의 큰 루틴으로 만드셨어요. 실제로 실천하실 때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깜빡하거나 바쁜 날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늘은 안 되었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5번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박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 주에는 조명 줄이기만 했는데도 잠드는 시간이 30분 정도 빨라졌습니다. 두 번째 주에 족욕을 추가하니까 수면의 질이 좋아지셨어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 취침 루틴까지 완성하니까 거의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되찾으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약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다니. 박 어르신의 기쁜 표정을 보면서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많은 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각 단계별로 핵심 포인트를 기억해 두세요. 조명 줄이기는 멜라토닌 유도와 뇌 안정, 족욕과 온찜질은 체온 조절로 뇌 진정 유도, 고정된 취침 루틴은 수면 신호 형성과 무의식 습관화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불면은 결코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편견입니다. 불면은 단지 준비 없는 수면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옷도 골라놓고 시간도 체크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죠.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피곤하면 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박 어르신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준비 없이도 잘 잤는데. 맞습니다. 젊을 때는 몸의 회복력이 좋아서 어떤 환경에서든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도 변하고 환경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잘 달래줘야 잠도 따라옵니다. 몸을 달래는 건 온찜질과 족욕으로, 마음을 달래는 건 조명 조절과 취침 루틴으로 할 수 있어요. 이 2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자연스러운 잠이 찾아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잠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못 잘까 봐 하는 걱정 자체가 잠을 방해해요. 대신 오늘은 루틴을 잘 따라 했으니까 분명히 잘 잘 거야 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마음의 평안이 곧 좋은 잠의 시작입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될까? 하지만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제는 잠자는 게 즐거워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수면 루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가지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잠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이제 믿으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수면 루틴 만들기가 첫 번째, 족욕과 찜질이 두 번째, 그리고 고정된 습관이 세 번째 열쇠입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따로 해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려면 최소한 일주일은 걸려요. 박 어르신도 첫 며칠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가끔 깜빡할 수도 있고 바쁜 날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괜찮다,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지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면 루틴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잠은 단순히 피로 회복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질 좋은 수면은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박 어르신도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안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박 어르신처럼 새로운 수면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조명을 줄이고 따뜻한 족욕을 하고 자신만의 취침 의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진 잠, 달라진 하루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잠은 좋은 삶의 시작입니다.